네,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장 출마 선언한 지가 꽤 됐죠? 본의 아니게 시외버스 터미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9월 달에 출마 선언 아닌 것처럼 긴 것처럼 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출마 선언이 언론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것처럼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좀 활동 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찍 뛰어서 좀 페이스 조절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매각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청주시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그냥 산에다가 그냥 외치는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능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의 재산이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간 이익을 위해서 쓰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네. 이러한 청주시의 행정들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메아리처럼 그냥 계속해서 그냥 퍼지기만 하고 있고, 어쨌든 청주시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재산이나 공공재산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법적인 것도 잘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후보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저는 시민의 가치, 시민의 재산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CTX 노선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텐데, 금년도에. 그러면 누가 봐도 CTX 부지로 적합한 곳인데, 그렇게 되면 청주시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거든요. 시외버스, 고속버스, CTX까지. 그 모든 교통의 요지가 되는 곳의 미래 가치를 따져보면 과연 지금의 감정가 1397억? 이걸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지하철, 그리고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이것이 하나로 뭉친 역세권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가치가 5배, 10배 늘어날 것이고 5천억 1조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살려면 청주시에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청주 시민들이 왜 있는 재산을 그렇게 헐값에 팔은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왜 그걸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니 CTX 노선이 결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이거를 보류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범석 시장한테도 이렇게 제안을 했죠. 안 되면 5대5 공동 개발을 하자. 네네. 그래서 청주시에서 50% 지분을 갖고 또 민간 자본에서 50% 지분을 가지면 청주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민간 자본은 수익을 찾아가는, 그래서 청주시에서 공공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청주 시민들이 공공성에 대한 미래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대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범석 시장이 잘 안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맞짱 토론까지 제안을 한번 했는데 응할 리는 없을 테고, 어쨌거나 정말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내 재산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재산이라면 지금 팔겠는가? 네.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파는 거지, 내 재산이라면 이범석 시장님 파시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한번 묻고 싶어요. 청주시의 버스터미널이 아주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데인데, 그 예전에는 그 임대 문제로 또 공무원들이 네. 감사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다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하니 그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바짝 신경을 써야겠네요. 한 가당 자칫 잘못하면은 또 수사받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조심해야 돼요. 시민의 재산을 이렇게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그만두면 끝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좀 유념해서 이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임대 관련된 것도
뭐 크게 논란이 돼서 공무원들 뭐 징계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 뭐 본인들이 뭐 다 법에 의해서 잘 처리하시는 공무를 할 거니까 그렇긴 한데 선거 앞두고 이거 이뤄져서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엄청 스트레스 많겠네요. 스트레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뭐 시의원들도 그렇고 같은 질문을 한다잖아요. 만약에 CTX가 거기에 생기면 후에 팔고 나서 그 대안은 뭡니까라고 그랬을 때 그 부지를 매입한 업체와 그때 가서 상의를 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시의 답변인데 이게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시민의 재산의 가치를 먼저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범석 시장은 분명히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야 된다. 괜히 엉뚱한 소리 하는데 뭐 출마자들이 이것을 이유로 출마의 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범석 시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요. 자신이 있으면 시간과 장소, 때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맞짱 토론합시다.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로 오는데 뭐 기분도 나쁘고 뭐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막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도권의 쓰레기가 좀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발생지 쓰레기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이 완벽하게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에 나온 쓰레기만 우리가 좀 반입 협력금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반입 협력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청주시에서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각장에서 130%를 좀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수도권의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이 지역의 내 소각장으로 들어온다면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아마 그 업체에서 두 손 들 때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업체가 이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 번거로움과 그리고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부분, 어떤 부분이 사업을 하는데 더 나은지 그 부분까지 고민할 정도로 관리 감독을 저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청주시장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오세훈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니들 쓰레기는 니들이 처리해라. 왜 여기가 쓰레기장이냐. 왜 니들이 발생한 쓰레기를 내 집 앞마당에서 태워야 되느냐. 청주시장이 오세훈 시장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을 떠나서 서울시장에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당당히 이야기를 해야죠. 당신들 쓰레기는 당신들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방선거에서 고민을 해라. 그거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이 청주시장으로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청주시장 후보인 저도 당을 떠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출마 예정자들은 그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강구를 해라 라고 청주시장이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그런 목소리도 못 내는 청주시장 참 너무 무능하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또 나섭니다. 그렇게 돼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과연 서울 경기권 쓰레기가 이곳으로 넘어오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너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고 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는 이범석 시장 저는 무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인 얘기들을 뭐 후보들도 많이 하고 있던데 최근에 그 의원님께서 민생경제 1호 공약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긍정적인 뭐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좀 신선했습니다. 허창원 표
민생경제 1호 공약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꺼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녀서 보고 시민들과 말씀들을 나눠보면 가장 어려운 게 민생경제예요. 그래서 민생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공약들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민생경제는 어떻게 청주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청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금 보면 청주의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유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주의 면적이 대전의 1.8배나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산업단지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청주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하질 않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혜택, 판로 개척이라든지 행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주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 네. 그 대신 그 기업에서 청주 시민들을 좀 고용해달라. 그것을 MOU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수치로 넣겠다. 수치로 넣고 그런 부분들이 실현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기업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해 줌으로써 지금 기업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계속해서 통근버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얼마든지 청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그 일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청주형 일자리 그래서 관에서 정확히 기업들과 협의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겠다. 물론 기업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니다 보면 우리 이제 청년층이든 중장년층이든 그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좀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청주시, 충청북도 그리고 기업에서 사회공헌기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자립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엄격한 심사에서 초저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지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만 지원을 하면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은 관에서 자립펀드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주페이와 지역업체 우선 구매인데요. 청주페이가 보면은 어떨 때는 할인율이 6%, 7%. 근데 저는 그거를 10%로 아주 명문화 하려고요. 명문화해서 과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자들 이분들을 관에서 가장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청주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100만 원까지 늘리고 월 한도를 100만 원까지 늘리고 10%까지 지원을 해서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겠다. 청주에서 돈이 돌게 하겠다. 그리고 지역업체 우선 구매 공사 이런 거는 제가 왜 그걸 공약을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모 기관에서 렌트카를 20대인가 얼마인가를 구매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렌트카 업체가 청주에는 별로 없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조합을 통해서 그 업체 여러 곳을 배분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SK라든가 롯데라든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대기업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역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지역업체 우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 모든 메커니즘이 청주에서 돈을 돌게 하겠다. 아하. 네, 청주에서 돈을 돌게 하겠다라는 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주형 일자리 창출, 네. 청주 시민 자립펀드 조성, 네. 청주페이
100만 원과 할인율 10% 명문학. 네. 그 할인율 10% 좋네요. 100만 원이면 5월 100만 원씩 쓰면 10만 원씩 할인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집에서 뭐 쓰고 하는데 충분하겠네. 그 정도면 네. 혜택이 체감이 되겠는데요. 네. 국비가 지원했을 때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국비가 지원하지 않아도 네. 시비로다가 그렇게 가겠다. 그 할인율 지원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생경제 1호 공약 아주 상당히 시민들에게 좀 많이 와닿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눈길을 모으고 있네요. 이 다른 얘기인데 당 얘기입니다. 지방선거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보도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충북도당의 당원 명부가 이거 유출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의심 사례도 많고 신고 제보도 많고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글쎄, 저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 그걸 접했는데요. 그 당원 명부 유출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그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낯선 곳을 갈 때 어떤 사람은 지도를 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지도 없이 가는 뭐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뭐 의혹이나 의심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 그러한 일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뭐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 카톡, 또 단톡방 이거 좀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요새 현상이 하나 있는데 예. 저 미디어테이도 5시쯤에서 저희 뉴스를 이제 가입자한테 보내잖아요. 이 클릭률이 낮은 것 같아. 뉴스가 잘 안 읽혀. 왜? 하도 많은 그 메시지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중요한 것도 놓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의원님은 어느 정도로 SNS 활동을 하세요? 뭐 저도 아시는 것처럼 뭐 페이북이라든가 인스타 뭐 다 유튜브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톡방은 제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피로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핵심들 돕는 사람들 진짜 70여 명만 하고 있는데 또 뭐 1000명, 2000명 그거 하는 거는 어렵진 않지만 너무 피로감들이 많다라고 호소들을 하더라고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톡방 개설은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뭐 콘텐츠가 뭐 이쪽 후보 저쪽 후보 뭐 그냥 굉장히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테이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아니 그리고 저도 단톡방 몇 개 이제 가입돼 있는데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홍보를 한 번 했어요. 우리 저 미디어테이 카카오톡 채널을 이렇게 누르시면 매일 뉴스를 보내드린다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홍보를 했는데 15명이 늘었어요. 네. 그러면 각 방에 1000명, 2000명씩 있는데 뭐 테이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슉슉슉 막 게시물이 넘어가니까 이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한 사람이 댓글만 달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꼭 중요한 그 정보도 그냥 막 올라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톡방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누구 특정인의 단톡방이면 그분 위주로 홍보를 하게 냅두지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걸 홍보하면은 그거 좀 이 상도이가 어쨌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지사 방이 있으면 시장 후보들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도지사들 뭐 시장 후보방이 있으면 도지사들은 또 다 들어오는 거고 교육감 후보방이 있으면 시장 도지사 다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별로던데 이거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렇죠. 하자니 피곤하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교육감 이제 출마 예정자들 보면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청주시장 후보도 여야, 충북도지사 후보도 여야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의로 지금은 보니까 아직은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도 분위기는 뜨거워지고 있거나 좀 과열 양상인 것 같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분위기 그렇습니까?
지금 전에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 후보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은 정당 지지율도 좀 높고 하니까 아마 민주당 후보인 저는 저희 민주당에도 후보가 여럿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더 과열된 것 같다라는 거는 아마 피부로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을 보면 아, 경선에서 이기면 이 본선에도 이길 가능성이 높구나. 그래서 막 그 자신감이 넘쳐서 경선 분위기가 좀 과열될 가능성이 있죠.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이 선거는 하루 앞을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 가서 분위기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후보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알리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후보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후보들이 다 발버둥을 치다 보면 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과열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민심은 생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어요. 김병기 의원, 뭐 강 누구 의원, 그 돈 받던 의혹 문제. 또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이거 검찰 개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헷갈리게 국민들이 이제 하고 있어서 뭐 경선에서 이기면 민주당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또 가봐야 하는 거고 또 상대 쪽에서 어떤 후보가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어떤 후보가 또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민의 판단에 맡겨야지 시민들은 다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점수를 안 주잖아요.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시민들 앞에서는 그분들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 후보된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약을 내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아시고 시민들의 삶이 무엇이 바뀔 것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후보는 시민들 앞에서 늘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